영화 업에서 나오는 이 장면.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풍선을 타고 두둥실 하늘로 떠오르는 장면은 영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풍선 아저씨 행방불명 사건이라고 불리는 독특하고도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40년 도쿄도에서 태어난 스즈키 요시카즈는 부모님을 따라 피아노 조율사로 일했습니다. 피아노 조율사 일을 그만하고 싶었던 스즈키는 44세의 나이에 뮤직 앙상블이라는 회사를 차렸고 음악 교재와 악기 연주가 녹음된 테이프를 팔았는데요. 하지만 회사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많은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뮤직 앙상블은 1990년 5억엔 가량의 채무를 안고 결국 도산해버렸습니다. 빚을 어떻게 갚을지 궁리하던 그는 풍선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가겠다는 이상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판타지호라고 명명한 풍선을 준비합니다. 1992년 4월 17일 도쿄도 오타구에 위치한 타마가와강에서 판타지호의 첫 비행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의자에 5m 크기의 풍선과 2.5m 크기의 풍선을 각각 2개씩 동여매고 오후 12시 45분경에 날아올랐습니다. 이 비행 중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원래 400m 정도를 생각했지만 풍선이 고도를 급격하게 올라가며 10배 높이인 5600m에 이르렀습니다. 풍선 아저씨는 당황하여 라이터로 풍선을 끊어내어야 했습니다. 풍선이 사라지면서 하강을 시작했고 출발 지점에서 약 24km 떨어진 도쿄도 오타구의 민가 지붕에 불시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풍선 아저씨는 왼손에 상처를 입었지만 민가는 지붕이 무너지고 TV 안테나가 꺾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풍선 아저씨는 피해 민가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사과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풍선 아저씨의 자신감은 커져갔고 그는 미국을 횡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샌드 마운틴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세상에서 제일 큰 태평양을 맨몸으로 건너야 하는데 듣기만 해도 이 비행은 보통의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풍선 아저씨는 갑작스런 고도 상승과 추락, 날씨 변화, 식량 부족 등의 위험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스즈키는 이 모든 위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의 만류에도 목표 지점인 미국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영하 60도 이하의 기온에 견딜 수 있는 방한복과 같은 물품들을 챙겨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일본 당국에서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스즈키의 판타지호 비행을 허가하지 않고 로프에 매달린 채 시범 비행을 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날 시험 비행을 구경하러 나온 스즈키의 지인인 대학 교수도 그가 미국 횡단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스즈키는 시험 비행에서 갑자기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판타지호에 묶인 로프를 풀었습니다. 당황한 교수가 어디로 가느냐고 외치자 스즈키는 미국이에요 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판타지호가 떠나버렸지만 그날 자정에 그에게서 SOS 신호가 왔는데요. 해상보안청 헬기가 출동해서 수색했고 그를 발견했습니다. 스즈키의 판타지호는 무려 4000m 상공에서 시속 70km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다고 해요. 정작 발견된 스즈키는 SOS 신호를 중지하겠다며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를 그때 구했어야 했었을까요? 이 뉴스 화면에서 잡힌 스즈키의 모습은 결국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판타지호는 본래 목적지였던 미국 네바다주 샌드 마운틴에 도착하지 못하고 태평양 어딘가에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후 스즈키와 그의 풍선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횡단하고자 했던 무모하지만 기묘한 도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스즈키의 용감한 도전은 안전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네요. 일본에서는 그의 이야기로 책과 노래, 연극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모하지만 세상에는 다시 없을 것 같은 대단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랜만에 올린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